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빈곤층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대상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해숙 의원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첫 소식 황현희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를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일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정의합니다. 이에 수급 대상자는 생계, 주거, 의료급여를 신청할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법에 따라 수급 신청자가 실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지 않음에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 신청에서 탈락되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장애계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권 밖에 놓인 대상자가 100만 명 이상입니다. 이에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전해숙 의원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먼저 부양의무자 정의 조항이 삭제되고 생계, 주거, 의료급여의 수급 기준 중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한 내용도 삭제됩니다. 개정안 발의에 대해 장애계는 환영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그 책임을 가족과 개인에게 넘겨지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된 인간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인권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번 개정안 발의가 장애계의 오랜 바람인 부양의무자 폐지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서울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가 창립 5주년을 맞아 장애인구의 고령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장애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김한겸 기자가 전합니다. 장애인구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한 토론회가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장애인구 고령화가 지난 10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0세 이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2005년에 62.7% 정도에서 현재 74% 정도가 50세 이상 인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제 빠른 고령화 경향을 장애인구의 고령화 경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노 교수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구 연령이 높아질수록 병원에 가지 못하는 횟수가 증가했고 건강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장애인구 고령화에 대해 건강권 보장, 주거정책 개선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는 공공의료기관 내에 장애인을 위한 지원 부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지난 4월에 개소한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를 권역별로 증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공공병원들은 의료적,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만든 병원들이에요. 그런데 이용률은 아직 높지는 않지만 만족률이 대단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의료병원에 권역별로 다 만들 계획입니다, 내년에. 더불어 박마루 부위원장은 이날 발표된 통계를 지표 삼아 서울시 장애인구 고령화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한겸입니다. 전라남도가 조선업의 경기 불황으로 고용 위기에 놓인 근로자를 돕기 위해 조선업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국차영 기자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조선업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를 설치해 근로자들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일자리 희망센터에서는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겪는 근로자 및 가족 등을 위한 각종 고용 지원 시책을 일원화해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센터에서는 일자리 복지 지원팀에 27명의 업무를 지원하여 2017년 6월까지 운영된다고 합니다. 저희 희망센터는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근로자분들의 재교육 배치를 위해서 업무 능력 향상 및 이직 지원 7개 과정을 새롭게 지원했습니다. 또한 기존 인력 양성 94개 과정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경기 불황으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들에게 일자리 희망센터가
큰 힘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국차영입니다. 중증장애인 고용 증대를 위한 추진연대가 중증장애인 고용의 걸림돌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담당 공무원, 장애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의 유형이 현장 중심의 탄력적인 사업장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등록을 통한 생산품 판매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가족이 업무나 휴가 등으로 집을 비워야 할 때 요양보호사가 환자를 대신 돌봐주는 24시간 방문 요양 서비스가 9월부터 시행됩니다. 이 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 1, 2등급 치매 수급자가 대상으로 연간 최대 6일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요양보호사의 방문 요양 시간이 최대 4시간 정도로 정해져 있어 보호자들이 집을 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보호자가 24시간 방문 요양 서비스를 신청하면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가 치매 수급자를 돌봅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빛고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9월 30일까지 장애인 인권문화와 관련된 사진을 공모합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장애인 인권문화 사진전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진전 공모에는 광주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장애인권과 관련된 주제의 사진을 제출하면 됩니다. 공모된 작품들은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말 시상과 함께 사진전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제23회 꿈씨음악회에서 음악을 사랑하는 장애 청소년들이 꿈의 무대를 펼쳤습니다. 지휘자의 손끝에 따라 단원들은 한 몸처럼 움직이며 풍성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곡이 절정에 다다를수록 연주자는 바이올린의 활을 더욱 힘차게 당깁니다. 여름밤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지고 있는 이곳은 청소년들의 꿈이 실현되는 제23회 꿈씨음악회 현장. 이날만큼은 장애 청소년들도 무대 위에 반짝이는 주인공이 됩니다. 클라리넷 할 때 너무 행복해요. 수줍음 많은 소녀지만 클라리넷을 손에 쥐면 있는 힘껏 악기에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특히 이날 음악회에서는 꿈씨 연주자들과 컴파스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한 마지막 곡 어머님 은혜가 모든 관객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마지막에 특히 어머님 은혜 합지 부를 때 정말 그 어머니의 마음이 전해져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장애 청소년들이 자신의 악기와 하나 되어 훌륭한 무대를 선보이는 꿈씨 음악회. 매년 함께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의 무대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개학철을 맞아 아동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성 눈병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학교와 어린이집 등 단체 생활시설과 수영장에서는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키고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초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노동권익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각 자치구에 노동정책 전담부서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시는 취약계층 노동상담과 같은 구제 지원과 근로자 교육 등은 광역 단위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북 영양군에서 살아 숨쉬는 향교 3번째 이야기가 청왕리에 진행됐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참여아동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삐에로 아저씨의 참여형 마술과 마리오네트 목각줄 인형극을 선보였습니다. 충북 청주시에서 제20기 평생교육 개강식이 열렸습니다.
개강식에서는 청주시장을 비롯한 수강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생교육 동아리팀의 악기 연주를 시작으로 과정별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습니다. 서울시 노원구의 치매지원센터가 치매인식 개선 사업으로 꼼지락 인형극단을 창단했습니다. 치매지원센터는 어르신들의 인형극 공연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노인과 치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한국마사회 가천 경마공원에서 제13회 장애인 정보화제전을 개최합니다. 행사에서는 OA 활용과 모바일 정보 검색, PC 수리 등 부문별 본선 대회에 입상한 장애인과 장애인 정보화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시상이 진행됩니다. 최근 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이 만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어르신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술에 대한 정보 부족과 미흡한 관리로 인해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건강해지는 팁에서는 임플란트 치료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알아둬야 할 팁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위에 이가 약간 좀 안 좋아갖고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임플란트 하려고 그러는 중이에요, 지금. 부담도 되고 부작용도 있고 하니까. 치아가 없는 자리에 턱뼈에 직접 인공치아를 심는 치료, 임플란트. 올 7월부터 만 70세 이상이었던 보험 적용 연령이 확대돼 시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만 70세 이상이었던 적용 대상이 만 65세로 낮아졌고 앞니와 어금니, 1인당 2개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치아가 일부 남아있는 부분 무치아 환자여야 하고 시술비의 50%만 부담해 60만 원 선에서 치료 가능합니다. 임플란트 시술이 시급한 대부분의 어르신의 경우 치아가 빠진 지 오래고 잇몸도 많이 약해져 있어 시술 전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한두 개 이상의 전신질환을 앓고 계시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으면 많은 합병증과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으로 대표적으로 심내혈관 질환이 있는데 심내혈관 질환으로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어르신은 전문가와 철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임플란트 수술 전 당뇨, 고혈압, 골다공증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됩니다. 고혈압 수치가 지나치게 높으면 내과 의사와 상의하여 혈압 조절이 필요하며 당뇨 수치의 경우 당화혈색소 수치가 7% 이내면은 임플란트 수술이 안전합니다. 또한 임플란트의 크기나 위치가 수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시술 전 정밀 검사를 통해 꼼꼼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술 후에는 주의염, 보철물 탈락, 턱관절 장애, 감각 이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어르신들의 경우 젊은 층에 비해 노화된 잇몸으로 부작용 발생 빈도가 높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잇몸이 약해 잇몸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 임플란트 수술 전 철저한 잇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치아의 경우 잇몸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치주염이 발생되는데 임플란트 또한 관리되지 않으면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라도 잇몸이 약한 어르신들은 치아 상태를 항상 점검하고 살피는 지속적인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치아 건강. 부작용 없는 건강한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꼼꼼한 체크와 꾸준한 관리로 오래오래 건강한 치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15년 만에 발생한 콜레라와 집단 식중독에 이어 C형 감염의 레지오넬라까지 각종 감염병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보건당국의 부실한 대처와 방역 태세는 오히려 불안감만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 관리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시급합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